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2월 15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국민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뜻이죠. 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값만 상승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관련 세금도 큰 폭으로 인상시켰죠. 올해는 6월에 종합부동산세의 큰 폭 인상을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아주 전 거래 과정에서의 이 과세 비율을 높여놨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이 문재인 정부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자,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오늘 15일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유경준 의원이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자, 유 의원은 경제학 박사죠. 그리고 통계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통계 전문가입니다. 자, 이분이 이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 또 자산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부 분석한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 총생산 GDP의 4.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됩니다. 또한 자산거래세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포함됩니다. 자, OECD 회원국 중에 이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단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뿐이었습니다. 영국이 4.48%, 프랑스가 4.43%였고, 자, 3위가 우리나라, 그 다음 4위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도 3.97%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유세만 떼서 분석을 하더라도 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2018년 기준으로는 0.82%여서 OECD 평균 1.07%를 밑도는 수준이었는데, 자, 이후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면서 2020년에는 1.2%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의 보유세를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또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동산 세금을 계속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요. 당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다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발표된 직후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번 8.4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네,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는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보유세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가격이나 그 인상 정도나 또 이 부동산 세금 부담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헛발질하는 부동산 대책만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5%로 OECD 3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9%로 11위였고요. 또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 3.45%, 오스트레일리아가 9위, 2.78%, 스페인이 14위, 2.27%로 나타났습니다. 즉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걷는 부동산 세금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 또 부동산 보유세만 비교해도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자, 올해는 6월부터 종부세 그 세율이 더 강화됩니다. 강화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 순위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이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런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아주 재미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동산 세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자산 불평등 등 정도가 더 심해졌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유경준 의원은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순자산 진위 계수, 자산 진위 계수, 또 부동산 진위 계수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악화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이 부동산 자산 진위 계수 2017년 0.491이었는데 2020년에는 0.513으로 커졌습니다. 자, 진위 계수는 0에서 1,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즉 숫자가 더 커질수록 불평등이 더 심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또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진위 계수를 보더라도 2017년 0.584였는데 매년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0.602가 됐습니다. 또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 진위 계수도 2017년 0.531에서 2020년 0.544로 역시 커졌습니다. 자, 유경준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코멘트 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자산 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에 속했지만 불평등을 해소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다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고 있다. 증세 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부동산 글쎄요, 참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안정화되어 있던 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면서 유례가 없는 역대급 아파트값 상승이 일어났죠. 또 이 시장에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늘어나고 월세 가격도 상승하면서 이 서민들의 이 주거 비용 그리고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세금 많이 걷어가려고 이렇게 아파트 값을 일부러 상승시켜 놓은 것이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네,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통계와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와도 이거를 제대로 직시하고 뭔가 정책을 수정할지 그것을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참 비극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